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G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총 배점이 30점이 되어 있죠. DB 구축 문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1번, 2번, 3번 하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테이블을 완성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생의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했대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얘를 이제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학생 테이블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할게요. 디자인 보기를 클릭했더니 지금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에는 학번이다, 이름이다, 성별이다, 전화번호, 이메일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 테이블의 기본키는 학번이라는 그 필드로 구성이 된다. 기본키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번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 도구라고 있고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키라는 거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클릭을 해주면 요 학번 필드 앞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쇠 그림의 그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본키 설정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학번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학번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이 학번 필드에는 반드시 6글자의 값이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이곳에다 이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지금 이곳에 학번이라는 그 필드에 그 입력된 그 글자 수를 세고 그 글자 수가 6글자랑 똑같은 것만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정 필드에 그 값에서 글자의 길이, 글자가 몇 글자인지 그걸 이제 구해주는 함수가 우리 렌이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해서 요 렌이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이제 학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학번에 우리 사용자가 이제 입력하는 그 글자의 개수, 그 글자 수가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글자 수가 6글자랑 똑같은 것만 입력이 되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번이라는 필드에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지금 이름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이름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이름이라는 이 필드에는 빈 문자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중복된 그 값이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인덱스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름이라는 이 필드를 먼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빈 문자열을 허용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빈 문자열 허용이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허용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빈 문자를 이제 허용하겠다고 요걸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중복된 값이 이제 입력될 수 있도록 인덱스를 이제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인덱스라고 있죠. 지금 인덱스도 지금 아니오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중복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중복 가능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 지금처럼 빈 문자열 허용과 인덱스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전화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전화번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전화번호 필드에는 반드시 요 중간에 하이픈이라는 이 문자를 포함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전화번호라는 이 필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하이픈을 기준으로 그 앞에 이제 뭐가 오든 상관없죠.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뭐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해서 앞뒤로 뭐가 오든 상관없고 중간에 그냥 요 하이픈만 포함이 되어 있으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쓸 건데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를 사용할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like라는 거 요걸 이제 앞에다가 붙여줘야 되겠죠. 해서 like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이메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이메일 필드가 지금 마지막 필드 얘를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는 이제 IMU 모드를 영숫자 반자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이메일 필드를 먼저 선택해 주고 그 아래쪽에 우리 필드 속성 중에서 IMU 모드라고 따로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IMU 모드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영숫자 반자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고 여기서 이제 영숫자 반자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IMU 모드를 영숫자 반자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5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라고 있죠.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라는 요 단추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얘 단추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대요. 이걸 이제 새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실행이 됐고 그때 값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해준 게 동그라미 1번에서 한 게 우리가 이제 학번이라는 필드를 이제 기본키로 그 설정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금 여기서 실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에서 요 학번이라는 이 필드에 값이 이제 입력이 될 때 반드시 6글자의 그 값이 입력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학번을 제가 이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1, 2, 3, 4, 5 하고 이렇게 이제 5글자만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하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그 옆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그 유효성 검사 규칙 있죠? 그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가 됐다.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5글자는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확인 버튼 먼저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6하고 7하고 7자리 이제 입력해 볼게요. 7자리 입력하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또 똑같이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그렇게 또 떠요. 왜? 7글자 이제 입력했으니까. 해서 7글자도 이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 2, 3, 4, 5, 6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고 이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6글자가 입력이 되니까 그 옆으로 이제 넘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에서 한 게 우리 이름이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 빈 문자를 이제 허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복된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름에다가 제가 요 사람 이름과 이제 똑같은 이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이제 최종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엔터요. 엔터를 쳤더니 그 옆으로 넘어가지죠. 이렇게 이제 중복된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다고요. 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는 거예요. 4번 문제에서 해준 게 우리 전화번호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 값에는 반드시 중간에 이제 하이픈 문자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 줬죠. 해서 여기 전화번호에다가 1, 2, 3, 4, 5, 6, 7 하고 이렇게만 이제 입력할게요. 중간에 이제 하이픈을 입력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또 이렇게 이제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그렇게 떴어요. 지금 여기다가 하이픈을 입력 안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하이픈만 이렇게 찍어주고 그 옆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값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4번 문제도 맞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5번 문제에서 이메일 그 필드에는 IMU 모드를 이제 영수자 반자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성별을 갖다 놓고 제가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키보드 상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한영 키를 누르지 않고 그리고 이메일로 바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를 그냥 바로 누르면 지금처럼 영어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요? 영수사 반자로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5번 문제까지 싹 다 이제 맞은 거죠. 그러면 요 마지막 요 레코드는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ESC 눌러서 우리가 싹 다 이제 취소시켜 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취소가 됐으면 이제 요 테이블은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게 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성적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학번이라는 그 필드가 있고요.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학번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그리고 성적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구분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고 구분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구분 코드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서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참조한다. 각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이다. 세 개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관계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관계를 설정할 때 우리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일단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일단 먼저 이동해 주고 여기서 이제 관계라는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그랬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할 때 성적이라는 테이블을 이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분이라는 요 테이블도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해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성적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구분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적 테이블에 학번이 있고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에 학번이 있대요. 자, 우리 성적 테이블에 보니까 학번이 지금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에 학번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학번이라는 이 필드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반대쪽 학번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갖다 놓게 되면 관계 편집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이 안에 보니까 학생 테이블의 학번 그리고 성적 테이블의 학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학생 테이블의 이제 학번이 만약에 이제 삭제가 되면 그때 성적 테이블의 학번도 삭제가 되도록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 테이블에서 이제 학번을 삭제하면 우리의 성적 테이블에 있는 학번도 같이 이제 삭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보게 되면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구분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요. 지금 우리는 학생 테이블 그리고 성적 테이블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하는 거니까 요 세 번째 지상은 지금 문제 풀 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해서 지금처럼 학생 테이블과 성적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서로 관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기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 두 개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적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구분 코드가 있대요. 우리 성적 테이블에 보니까 구분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구분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면 이제 구분 코드가 있대요. 구분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적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구분 코드를 선택을 먼저 해주고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 구분 코드에다 갖다 놔주면 되죠. 그랬더니 구분이라는 그 테이블의 구분 코드, 성적 테이블의 구분 코드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에서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체크 표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이 지상은 학생 테이블과 우리 성적이라는 그 두 개 테이블에 대한 그 내용이니까 얘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면 구분이라는 그 테이블의 구분 코드가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는 성적 테이블의 그 구분 코드도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요거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구분이라는 그 테이블과 성적 테이블을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기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만들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성적이라는 테이블과 우리 구분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관계 설정하는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창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요 위에 닫기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관계 설정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면 이제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성별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성별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문제 그림 봤을 때 성별이라는 그 필드 있죠?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달래요. 그때 이 콤보 상자에는 지금처럼 남이다 여다에서 요 두 개 값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학생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별이라는 거, 요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찍어 보면 지금처럼 얘는 지금 현재 텍스트 상자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성별이란 그 필드에 대해서 할 거니까 성별 필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아래쪽에 우리 필드 속성에서 우리가 조회 속성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조회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조회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 지금 현재 성별이라는 그 컨트롤은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다.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요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콤보 상자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콤보 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값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쭉쭉쭉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행 원본을 남하고 여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을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때 이제 행 원본 유형은 지금 현재 테이블 쿼리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이거를 내가 이제 직접 값을 입력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값 목록으로 바꿔주고 행 원본에다가 우리가 직접 이제 남 세미콜론 여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행 원본에다가 입력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했습니다. 해서 첫 번째 값 세미콜론 두 번째 값 만약에 세 번째 값도 있으면 세미콜론 세 번째 세미콜론 네 번째 세미콜론 다섯 번째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남 여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만 목록의 값으로 이제 표시가 되니까 남 아니면 여 이 두 개 값만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그 얘기요. 해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목록 값만 허용하겠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니오로 돼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얘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로 설정을 해주고 그때 열 너비를 이제 1cm로 지정할 것 그렇게 되어 있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열 너비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여기다가 그냥 숫자 1만 써주면 돼요. 1만 쓰고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붙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해준 게 컨트롤 이제 변경해줬고 행 원본 유형이다. 행 원본이다. 요거 이제 변경시켜줬고 그리고 문제 시킨 대로 이제 열 너비 조정해줬고요. 목록값만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설정을 변경을 해준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남 아니면 여 요 한 개 열만 나타낼 거니까 열의 개수는 그냥 한 개로 그냥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그때 이제 바운드 열도 1로 돼 있죠. 어차피 열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운드 열은 그냥 1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맨 밑에 데이터 시트 보기 있죠.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성별이라는 요 필드를 우리가 실제로 찍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처럼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때 요 목록 단추 요걸 이제 눌렀더니 남이다 여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여라고 써져 있는 걸 내가 직접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A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A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입력한 텍스트가 목록에 없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왜요? 목록값만 허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A라고 썼을 때 입력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고요. 그리고 ESC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이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조회 속성도 맞게 전부 다 이제 설정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 학생이나 이 테이블을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요. 닫기 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DB 구축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을 싹 다 이제 맞춰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